여기 앉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거기 앉으셔가지고 예. 저희 편안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혹시 사진 기자님 저희 마이크를 좀 가운데로요? 이게 없는 게 괜찮습니다. 예, 편하게. 이거 케이스 찍을게요. 예, 됐습니다. 마이크를 저거 빼. 가운데 계시고요. 예. 마이크가 가겠습니다. 마이크를 빼서 드리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이번에 이제 입국하셔가지고 또 며칠 예. 안 되셨는데 예. 이번에 그 25 플러스 1주년에 대한 소감 한마디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은 지금 말씀해 안녕하세요. 양방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작년이 25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코로나 영향으로서 너무 좀 어려워서 그래서 특히 아시다시피 저는 일본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힘들고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격리 14일간 왕복하면 28일간 격리를 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7번 격리를 했고 정말 격리 전문가 수준입니다. 근데 약간 한국에만 일본에서만 있는 것보다는 역시 한국에서 연주를 하고 싶었고 열심히 좀 다녀서 많지는 않아도 공연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올 때마다 약간 좀 격리나 그런 많은 것들 제약이 있어서 힘들어서 그래서 25주년 공연이나 그런 기획들이 다 사라졌는데 2022년 올해 돼서 이게 그냥 지나가면 역시 안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다면 공연은 물론 그리고 원래는 작년 이 LP 바이닐 LP는 작년 낼까 싶었는데 LP도 25주년 플러스 1으로서 그때 맞춰서 공연도 하고 LP도 내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냥 신곡도 없이 그냥 무대에 서기도 좀 그렇고 그렇다면 역시 이런 시기에 풀 앨범은 좀 어려웠습니다. 제작을 하기가. 그러나 두 곡만이라도 몇 곡만이라도 신곡을 갖고 25 플러스 1 무대에 올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서 이러한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물통 잠깐만 아래에다가 물통 잠깐만 아래. 이거요? 네.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네, 감사합니다. 앞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바이닐 세트를 앞에다 놓아두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12월 중에 발매되는 바이닐 세트가 4장 구성으로 되어 있고 보도자료 안에 보시면 저희가 4곡의 트랙 리스트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5주년을 준비하시면서 가장 메인으로 준비했던 게 저 LP 세트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 잠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당연히 저는 1960년생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음악을 시작했을 때 어렸을 때 음악을 들었던 것은 아날로그로 듣고 있었고 LP로 듣고 있었고요. 그리고 뮤지션이 되었을 때도 아직까지는 뮤지션을 시작했을 때도 아직까지는 LP였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의 음악 인생 속에서도 그런 LP란 게 아주 애착이 있는 매체였고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LP가 없어져서 CD가 되고 디지털로 되고 그랬더니 요즘 실은 LP 이 박스 세트 4장짜리입니다. 4장짜리 이 제안을 제가 받았을 때 역시 이 아날로그 제가 정말로 아껴서 들었던 그 음악들하고 같은 매체로서 자기 음악이 탄생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꼭 하고 싶고 그랬을 때 원래는 그런 제안을 받았을 때 한 장 LP 한 장으로서 그 속에 베스트로 담아내기는 약간 실은
저같이 오래 음악을 했던 사람한테는 약간 좀 부담스럽기도 해요. 열 몇 곡, 12곡 정도로, LP는 짧아서 10곡 정도로 골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약간 저한테는 부담스러웠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4장짜리 풀 30인치가 3장, 그리고 7인치가 한 장, 총 4장 박스 세트가 됐고, 많은 곡을 지를 수가 있어서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처음은 스튜디오, 제가 솔로 음반으로서 만들었던 것을 실었고, 두 번째는 OST, 많은 영상 작품이나 그런 것들, 그리고 세 번째는 라이브 음원을 실었고, 그리고 네 번째는 7인치 스페셜인데, 이것은 7인치라는 것은 원래 LP란 것은 33 버전이지 않습니까? 근데 7인치는 작아서 45 버전이 돼요. 그러니까 더 소리도 좋아져요. 버전 수가 많다는 것은. 거기에는 제가 특별한 애착이 있는 이 스페셜 박스 세트 25주년에 맞는 음원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저의 대표곡 중에 하나인 플런티아를 원곡에 사물놀이 탁만을 살려서 그 외 전체를 풀 오케스트라, 밴드, 당연히 피아노도 그런 것들을 다 녹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7인치의 뒷면은 에코즈라고 하는 저한테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곡인데, 그 20주년 때 제가 다시 만들었던 곡인데요. 제 탄생을 한 그 곡을 25주년에 맞춰서 이 LP 전체를 영국의 에비로드 스튜디오, 저도 네다섯 번 거기서 오케스트라 녹음을 했는데 너무 소리 좋고, 에비로드의 마스터링 엔지니어가 이 아날로그 판에 전체를 마스터링을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아날로그로서 듣는 그 소리 자체가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런 특별함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참고로 그 마스터링 엔지니어가 알렉스 바르턴이라고 하는 엔지니어인데, 지난번에 며칠 전에 판매가 되었던 비틀즈 리볼버라고 있어요. 리볼버 그것도 하더라고요. 저 몰랐어요. 그것도 인연이다. 저도 샀는데 일단 그런 좀 특별한 LP 4장짜리가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제가 하는 우리말 이해가 되세요? 괜찮으세요? 오케이. 네. 그러면 저희 이번에 새로 녹음하신 LP 중에서 또 7인치에서 저희가 한 곡을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프론티어 음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 없는 게 좋지? 저 개인적으로 그 자택에서, 저는 일본 산속에 사는데 작업실하고 리스닝하는 룸이 있어요. 거기서 쓰는 장비하고 거의 비슷한 장비가 오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양번 선생님을 가장 대표하는 그런 곡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물론 이 곡을 다 알지만 이번에 새로 녹음한 버전이 조금 다른 점이 있나요? 예, 저는 실은 플런티아는 라이브에서도 항상 연주를 하기 때문에 몇 년 전에 5년쯤 될까요? 네오 플런티아라는 곡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약간 좀 재즈풍의 하모니랄까 그런 걸로 아레인지를 편곡을 해서 했는데 그때는 완전 약간 좀 바뀌었어요. 그러나 역시 25주년 그럴 때 이때는 원곡을 살리면서 원곡의 뭔가 오리지널 그런 공기감이랄까 그런 것을 살리면서 그러나 더욱 풍부하게 약간의 기본적인 선율 같은 라인은 그대로 두고 그 외에 약간 장식적인 부분이나 그런 것들은 정말 많이 손을 댔어요. 근데 그것을 아마 큰 변화로서 듣기에는 아마 어려우실 것 같고 그러나 아마 이것으로서 오늘 오리지널 음원 그 당시에 들으시면 완전 다를 겁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그랬었는데 아날로그의 그런 노이즈가 있지 않습니까? 노이즈. 그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아날로그를 듣는 뭔가 그 매력이랄까. 아날로그의 소리의 매력이란 게 저도 재발견을 했는데 역시 따뜻해요. 그리고 소리를 들었을 때 지금 같이 큰 소리로 음량이 컸을 때도 아프지가 않더라고요. 귀가. 그런 매력이 있고 저는 에비로드의 알렉스가 정말 좋은 리마스터링도 해주셔서 너무 마음에 드는 버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편하실 것 같아서 잠시 받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리고 오늘 정오에 신곡 디지털 앨범이 발매가 되었는데요. 그 중에 두 곡은 신곡이고 두 곡은 지금 LP에 들어있는 그것과 같은 음원입니다. 그 신곡에 대한 설명도 잠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디지털로서 판매가 된 곡이 4곡입니다. 그래서 그중 2곡은 지금 들려드린 플런티아하고 7인치 그 뒷면에 있는 에코즈 20주년 버전 알렉스가 마스터링을 해준 그리고 나머지 2곡 이것이 신곡입니다. 그래서 이 곡은 제목이 스태핑 아웃라고 하는 곡은 역시 저는 코로나에서 경기도 그랬었고 너무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실내에 계속 있어야 되는 그런 것을 벗어나서 스태핑 아웃 길가를 좀 정말 신나게 좀 가볍게 오가는 사람들하고 하이타치도 하면서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거의 다 왔죠. 그런 거기 스태핑 아웃입니다. 저의 그 음악 중에서는 약간 댄서블한 그런 뭐랄까나 요소가 있어서 기타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좀 새로운 시도를 해본 곡입니다. 그리고 강희채 씨가 바이올린으로서 스트링스 알레인지먼트를 했는데요. 약간 좀 신난 자미로크와이 같은 그런 계열의 그 스트링스 편곡을 해줘서 너무 저는 뭔가 역동적인 곡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곡은 Four Leaf Diary라고 합니다. Four Leaf, 4잎, 4개의 잎, 행운이 있는 그런 다이어리. 저는 이 곡을 만들기 시작했을 때 아직 그 코로나 영향도 많았는데 이 곡 만들면서 계속 많은 사람들과의 좋은 추억이 머릿속에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좋았던 일 그리고 따뜻한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일들 그런 추억들이 계속 돌면서 하나만이 아닌 그런 추억들이 계속 나와서 이것은 정말 저는 아주 좋은 자기만의 다이어리를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만든 곡입니다. 이 곡은 피아노하고 현악만이에요. 현악만으로서 그 곡도 이채 씨가 편곡은 스트링스 편곡은 해주었습니다.
따뜻한 분위기의 곡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 두 곡 중에서 첫 번째 곡 스태핑 아웃을 들어볼 텐데요. 디지털 음원으로 플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크 벗고 뛰어놀면서 들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히려 아마 양방언이라고 했을 때 플런티아나 다른 곡들이 이미지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하는데 오히려 저는 여러분들 지금 같은 음원을 들으셨을 때 뭔가 소감이랄까 이미지를 제가 듣고 싶은데요. 어떠세요? 이미지가 다르죠. 약간. 근데 저는 밴드로서 라이브를 할 때는 이렇습니다. 예, 이렇고 음원으로서 여러분께 제가 지금 역시 그런 영상 작품이나 그런 것들 이미지도 약간 있고요. 그러나 자기가 솔로 공연을 할 때나 그럴 때 이미지는 약간 이런 분위기로 마인드랄까 기분이 좋아서 신나게 연주를 하고요. 그리고 25주년 25 플러스 1 다음 국립극장 공연 때도 이 곡은 당연히 연주를 하고 이런 분위기로서 신나게 좋은 뮤지션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뭐 상차림이 많다 보니까 소개하는 것만 해도 지금까지 시간이 흘렀는데요. 기자님들에게 이제 궁금하신 거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이복진 기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세계일보 이복진 기자인데요. 아까 마지막에 잠깐 말씀하시긴 했는데 공연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오케이. 공연 이야기를 아직 말씀 못 드려서 역시 저한테 있어서는 정말 완전 작년에 하고 싶었던 공연이에요. 많이 기다렸고. 그런데 오히려 지금 생각을 하면 참았던 1년이란 기간이 저한테는 아주 좋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많은 충전이 되었고 1년 동안에 이런 신곡들도 완성을 할 수가 있었고 많은 의미에서 아주 자기한테 많은 것들이 차지가 된 상태에서 이 공연을 드디어 하게 됐다. 그런 느낌이고 그러니까 더욱 우리가 참았던 만큼 저만 말고 그 자리에 있는 함께하는 태평성 공연이 됩니다. 다음 현악 주자가 10명 있고요. 브라스도 4명 있고 드럼스, 베이스, 기타도 있고 그런 태평성 뮤지션들과 함께 정말 좀 즐기면서 신나는 좋은 시간을 지내고 싶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넓지 않아서 그냥 마이크 없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말씀 주세요. 네, 이복진 기자님. 네. 에코스 같은 경우는 마스터링이 어떤 좀 주안을 두고 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예, 실은 에코스라는 곡은 제가 에코스라고 하는 음반이 있습니다. 거기서 만들었을 때는 2004년이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곡이 자기한테 있어서 너무 중요한 곡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좀 더 추구를 해야 되는 곡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끝내면 안 된다. 이 에코스라는 곡이 계속 진화를 해야 되고 라이브에서도 그 당시에는 못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워서 연주자들도 너무 어렵고 에코스라는 곡이 정말 어려워요. 근데 그 이후에 2010년 이후에 좀 약간 뮤지션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에코스를 꼭 해야 된다. 나는 하고 싶다. 그래서 시작했더니 역시 초기에는 좀 아주 모자랐어요. 저는 마음에 안 들었고요. 그러나 2016년쯤부터 약간 이것은 갈 수 있겠다. 다음 출구를 할까 빛이 보인다.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이것을 다시 녹음을 해야 된다. 그래서 원래는 리듬이나 그런 것들은 제가 시퀀싱 컴퓨터로 만들었던 리듬인데 이것을 밴드로 다 녹음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2018년에 밴드로서 녹음을 하고 거기서 그 현악기는 런던에서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했던 현악 소스는 그것은 살리고 그것을 피아노를 다시 녹음해서 그것으로서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것이 20주년 음반 때 제가 그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20주년 만들었을 때 그것도 아주 좋은데 이번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에비로드에서 리마스터링 해준다. 그렇다면 이 곡은 꼭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7인치에 소리가 좋은 7인치의 뒷면으로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것으로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RX가 정말 좋은 마스터링을 해줘서 저는 지금 마음에 드는 2022년 현재의 상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뭔가 진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네, 또 기자님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네, 기자님. 위드뉴스의 김용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양강원 같은 경우는 세션 분들도 굉장히 하신 분들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예. 이번 공연에도 참여하시는 세션 분들이 어떤 분들이 오시는지 일본에서도 예, 이 일본에서도 같이 연주를 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일본 뮤지션들은 원래 카시오페아에 있었던 베이스 사쿠라이 테츠오이고 그리고 드럼스는 지금 세계적으로 천재 여성 드라마로 인정을 받고 있는 가와구치 생리라고 있습니다. 예, 아직 26살인데 온 세계에서 지금 초청을 받고 있어서 저는 그 친구의 드라밍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라이브도 항상 같이 하고 있고요. 기타리스트도 후루카와 노조미라고 하는 아티스트입니다. 기타리스트. 그리고 한국에서는 저는 요즘 현악으로서 강희채 씨하고 자주 하는데 이채 씨의 그런 젊은 기운이라 할까 가능성이라 할까 그런 것들 너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채 씨도 클래식도 배우면서 재즈도 바클레이에서 재즈도 배우면서 하는데 뭔가 저의 곡 중에 No Boundary라고 하는 곡이 있는데 그를 보면 이 사람 경계를 넘고 있구나. 예, 세대도 다르고 이런 경계를 넘고 있는 젊은 뮤지션 분들하고 저는 하고 싶고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전면적으로 이채 씨가 들어와서 이채 씨한테 현악 편곡도 지금 부탁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저의 음악 중에서 현악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변할 것 같기도 하고 브라스 팀, 그 외 팀도 한국에서 정말 일선으로 활약을 하고 있는 그런 뮤지션들입니다. 한마디 말씀드리면 저한테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인스트루멘탈이지 않습니까? 예, 가수분이 앞에서 하고 그 세션이 뒤에서 연주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같은 공연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예, 서로 인스트루멘탈로서 연주할 때 누군가 좋은 프레이즈를 연주하면 우리는 영향을 받아요. 그런 사이가 정말 중요해서 저는 뮤지션의 그런 선택이라는 것은 저한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네, 또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에 죄송한데요. 프론티어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번에 7인치에서 하실 때 오케스트라는 다시 녹음을 하셨잖아요. 근데 태평소 부분은 그대로 하셨던 게 좀 의미가 좀 있으신가요? 실은 태평소는 그대로가 아니에요. 잘 들으시면 다른 부분이 있어요. 예, 새로 녹음을 했고요. 후반 부분, 태평소 같은 부분은 정말 많은 고민을 해서 그렇게 바뀌었어요. 아주 크게 바꿔버리면 태평소라는 건 아주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들으면 사람들이 프론티어다 그런 생각이 나는데 완전 다른 쪽으로 가버리면 그렇고 그렇지 않는 선에서 좀 한번 잘 다시 들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또 기자님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이대리 정경호고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일단 자료 보니까 보카스텐 하영우 씨랑 같이 공연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어쨌든 한국과 일본 뮤지션들이 같이 이제 무대를 서는 거잖아요. 지금 사실 한일 관계가 만약 부탁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쨌든 이렇게 같이 공연하는 좀 의미가 또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우선 현우 씨하고의 관계는 저는 오래됐어요. 그래서 현우 씨가 아직 데뷔를 정말 정식으로 데뷔를 하기 한 직후였던가. 그 당시에 저는 국가스테는 소리를 듣고 한국에 이런 일부러 이야기할게요. 이상한 음악이 있구나. 이런 음악이 있구나. 저는 해서 현우 씨 만나고 싶다고 해서 내가 찾아갔어요. 예, 그래서 그 당시 현우 씨는 아직 좀 성공을 못해서 제가 고기 사줬거든요. 그때부터 또 인연이 시작해서
근데 그 친구를 봤을 때 계속 진화를 하더라고요. 아, 이 사람은 꼭 간다. 예, 아까 이철 씨 이야기도 했지만 정말로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구나.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갈지 계속 저는 그리고 음악 성향도 인스트루멘탈하고 보컬로서 다르긴 하는데 뭐랄까 보고 있는 방향이 너무 비슷해요. 이야기를 같이 나누다가 이런 생각으로서 음악을 만들고 있다, 하고 있다. 그런 마인드로 무대에 쓰고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 정말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럴 때 서로 교감이라 할까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아서 지금도 같이 놀면서 그리고 음악 이야기도 하고 근데 저에 있어서는 그러한 25주년이란 하나의 그 단계 마무리라 할까 하나의 큰 시점에서 현우 씨가 게스트로 참여해 준다는 것은 저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와주셨을 때보다 다른 음악으로서 공연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일 뮤지션 그래요. 이것에 관해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한일 당연히 제가 일본에서 태어났고 일본에서 거주를 하고 있다는 것은 있지만 한일 그리고 다른 미국이나 무슨 그것을 위식을 해서 의도적으로 음악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저는 전국 투어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부터 저는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뮤지션들 저는 솔직해요. 아주 솔직하고 인스트루멘터니까 뮤지션들이 중요하니까 뮤지션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뮤지션들 이야기를 걸어서 그 분들이 와서 그 결과가 한일 뮤지션이 됐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 당시에는 미국 그 퍼커션 주자도 있었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이 그 사람이 이번에 원래는 한일 미로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번에 못 와요. 그것뿐이고 그런 것에 대한 저는 아주 간절한 고집이나 그런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요. 중요한 포인트는 그것으로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우리가 한일 뮤지션들이 기분 좋게 그리고 좋은 음악, 신나게 음악을 연주하는 모습이 말을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기자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죄송해요. 코리아를 가까이잖아요. 안녕하세요. 두 가지 질문인데요. 25주년, 26년이지만 지금까지 약간 이제 기념하는 그런 콘서트인데 앞으로 25년은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 궁금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음악 장르도 여러 가지를 하시고 또 양곡, 한일 양곡 또 다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이제 많이 볼 수 다 오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데뷔를 하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약간 한국이든 일본이든 음악의 산업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그런 게 CD나 LP에서 음원을 보는 거 말고 혹시 다른 그런 가지고 계신 아이디어 같은 오케이. 일단 저는 음악을 시작해서 25주년은 아닙니다. 솔로 데뷔를 해서 25주년. 그래서 솔로 데뷔를 할 때까지 뮤지션으로서 편곡가 프로듀서로서 많이 약간 10년 가까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25주년 솔로 활동을 할 수가 있었고 당연히 목표로서는 50주년 해야죠. 해야 되고 그러나 눈앞에 있는 것은 역시 30이고 40이고 50으로 갈 수 있으면 좋고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 도달점은 아니고 정말로 이번 공연도 그렇지만 납득을 저만 말고 봐주시는 분들 그리고 리스나 들어주시는 분들 납득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것이 저한테는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납득을 한다는 것은 각자 포인트가 다르지 않습니까? 저의 경우는 역시 약간 좀 진화를 했구나, 좀 앞으로 갔구나. 그것이 있으면 저는 앞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태가 계속되었으면 저는 30을 향해서 40을 향해서 50을 향해서 열심히 정말 하는 의욕은 있습니다. 열심히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는 기본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니까 뭐다, 한일이니까 뭐다, 한국하고 일본이 뭐다 그런 것은 없고 실은 지금도 일단은 작업이 끝났는데 어느 중화권 큰 영화의 주제가를 마무리했고 그런 것들도 저한테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의뢰를 주시는 것, 제안을 주시는 것도 저는 너무 감사를 하고 근데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의미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양방원이 했다. 약간 이 노래 들었을 때 양방원답다. 그런 것도 포함해서 뭔가 자기의 색깔 그리고 저는 난해한 것을 너무 좀 비합니다. 사람들한테 전달되는 게 난해한 것이면 저는 오히려 저의 취향은 아니거든요. 소통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소통이란 것은 그 영상 작품도 그렇고 영상 작품하고 제가 소통을 하는 것으로서 그 작품에 기여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 태어났을 때 작품이 자라날 수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중화권도 그렇고 그리고 요즘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에비로드에서 알렉스가 마스터링은 해줬지만 저는 원래 자주 영국에서 오케스트라 녹음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2015년도 이후에 정말 못 가고 있고 그런 녹음도 다시 시작을 하고 싶고 근데 그것을 다만 반복해서 같은 자리에 간다는 것 아니고 그 사람들도 진화를 하고 있고 저도 뭔가 갖고 있는 작품이나 뭔가 수단, 방법 그런 것들도 진화를 한 상태에서 다시 가려고 그런 세월들이 쌓여서 30주년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자님. 제가 다른 답을 했나? 아니에요. 조금 다르긴 한데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아니 제가 너무 장황하게 설명해가지고 그 진화랑 진보라는 말씀을 많이 쓰시는데 이제 양만 선생님께 생각하신 진화나 진보는 어떤 것인가요? 오케이. 아주 자세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아주 자세하고 하루하루 있고요. 어제 피아노 못 쳤던 부분, 이게 오늘 약간이라도 좀 쉽게 칠 수 있게 됐구나. 그런 자세한 것들이 저한테 너무 큰 힘이 돼요. 그러나 혹시요 연습도 안 하면서 계속 있으면 거의 100% 내려가지 않습니까? 특히 나이를 먹으면서 그런 것들은 정말 아주 정말 눈앞에 저도 약간 나이를 먹으면서 그런 것들 인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있으면 안 된다. 그냥 있으면 계속 같은 것만을 하게 된다. 그게 절대 안 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약간이라도 그런 자세한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뭔가 파워라 할까, 용기라 할까. 그것이 되는 부분을 계속을 하면 이만큼이라도 계단을 올라가면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다른 꼭대기가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다른 꼭대기를 향해서 열심히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거 답으로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질문 하나 정도 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에 계신 기자님. 네. 예. 한국의 노고 경석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그 지난 25년의 솔로 활동을 좀 짧게 정리해 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그리고 25년 동안 하셨던 것 중에 가장 마음에 드셨던 것들 자랑스러운 것 혹은 아쉬운 것들 어떤 게 있는지 오케이. 25주년을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랄까 돌아보면 역시 정말 많은 것들이 있었고 많은 경험을 했고 많은 음악을 통해서 많은 자리에 참석을 했고 그것이
저한테 너무 많은 것을 줬다. 예, 많은 경험이라기보다는 많은 것을 가르쳐 줬다. 예, 그걸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꼭대기를 향한다든지 여기는 이런 분위기구나, 이런 곳이구나. 그것을 파악을 한 후에 그렇다면 저는 다음은 여기에 가보고 싶다. 그러면서 저는 그 세월을 좀 지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음악을 해올 수 있었고 그것이 무엇보다도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5년 했던 속에서 좋았던 것 몇 가지 있는데 가장 제가 역시 인상에 남는 것은 솔로 데뷔를 한 3년 후에 한국에서 음악 활동을 시작했다. 할 수가 있었다. 이것은 저한테 있어서 정말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96년에 일본에서 솔로 데뷔를 한 후에 그 당시는 저는 중화권에서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었어요. 예, 국적도 아직 북한이었고요. 그 당시는 정말 일본을 나가기도 힘들었고, 근데 미국에서 믹싱을 하러 다니거나, 그런데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너무 불편했고, 왜 사람이 이렇게 격리하고 약간 비슷해요. 예, 너무 힘들었고, 근데 한국으로 국적을 바꿔서 아버님 고향 맨 처음 다니고 프린스 오브 제주라는 곡이 태어나서 이렇게 편하구나, 마음이 편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 분들이 공연해보자, 예, 음원도 내보자,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한국이 저를 성장시켜 주신 거예요. 정말 저의 음악을 키워주었다는 이야기. 예, 그 부분이 저한테는 가장 큰 이슈이고,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약간 당연히 올림픽이나 그런 큰 행사도 있었고, 70주년 유네스코 파리에서 유네스코 행사 오프닝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나 그 며칠 후에 같은 파리에서 테러가 일어났고 그런 것들이 너무 충격이었고 그런 것들이 잊을 수 없는 많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평화를 테마로 한 그 자리에서 연주를 한 며칠 후에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충격이었고 근데 그렇다면 오히려 음악을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제가 좀 뭔가 힘을 보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렇게 음악을 통한 그런 경험이나 그런 시간들이 저한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런 25년이었습니다. 네, 참석해주신 기자님들께 많은 감사 말씀 전해드리고요. 네, 앞으로 이제 저희 공연 남아있으니까 공연장에도 많이 방문해주시고 저희한테 미리 문의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사진 자료 지금 앞에서 작가님이 열심히 편집 중이십니다. 지금 마감 바쁘시니까 이제 빨리 준비되는 대로 저희 웹하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아니요, 이제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니 사진 찍는지 사진, 끝났어요? 저희 이제 끝났죠? 끝났습니다. 네. 오케이,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